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플랫폼 노동자래요. 완전히 그냥 사용자한테 꽉 잡혀가지고 기존의 근로자와 뭐가 달라.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휴무 보장, 그들아 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물 같은 것도 저렇게 허락을 맡아야 돼서 정말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60개, 70개도 배송할 때도 있거든요. 배송기사도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온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쉬는 게 평가가 되는 거죠. 평가가 안 좋으면은 제 지역을 뺏겨요. 이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도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리점이라는 곳에 계약을 해가지고 배송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월로 따지면 한 6,500개에서 7,000개 사이를 배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60개, 70개도 배송할 때도 있거든요. 1분에 하나씩을 처리를 해야 되네요. 야.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요. 제보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얼마인지 아세요? 18분이었어요. 18분. 그래요. 택배 기사님들 배송 시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식사 맞아요. 안 하세요. 맞아요. 김밥 막 먹으면서 운전을 하고 막 그럽니다. 대리점과 계약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랑 계약을 맺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리점이 할당받은 지역을 배송기사한테 배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대리점에 소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처음에 플랫폼 노동이 등장을 했을 때는 그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노동으로서 곽강을 받았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특수 고용직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리랜서, 즉 사업주와 계약만 하고 맡겨진 일만 하는, 최근에는 사업이 좀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특수 고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플랫폼 노동자래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사용자한테 꽉 잡혀가지고 기존의 근로자와 뭐가 달라. 이름만 플랫폼을 갖다 붙인 거지.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로 따져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 라는 이제 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이제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어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배송 시간을 따지고 보면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 하차 시간이 되게 늦어요. 근데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고 무한대다 이거죠.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출차를 못 해요. 배송 시간 7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하차 작업이 5시에 끝나면은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뒷감당을 하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한 거죠. 큰 부분에서는 분류 작업을 맡아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소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통소분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2개씩 묶어놨어요. 그거를 또 소분을 해서 이제 스캔을 작업을 하고 상차하고 나가는 것까지 저희는 좀 많은 과정을 걸쳐야지만 배송이 진행이 되는 거죠.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기사의 업무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었나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여기에서 분류 작업은 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택배 기사들이 많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 133분을 분류 작업에 소요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게 돼요. 수행률이 떨어진다는 말인데 평가 기준이 사실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반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안 내놓으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가지고 와도 반영이 되고, 신선식품 담아놓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회수를 하게 되면은 건당 100원을 지불을 해주세요. 그 100원 받으려고 4층, 5층 뛰어 올라가면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희가 회수를 못 해놓으면은 CSA 반영이 되고, CSA 반영이 되면은 이제 대리점 측에서도 그렇고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행률이 나쁘십니다. 회수해 오셔야 됩니다. 평가의 기준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휴무 보장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안 되는 내용이에요. 배송기사도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온몸이 아플 수 있는 거고, 배송 업무를 365일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쉬는 게 CSA 평가가 되는 거죠. 20%가 깎여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용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평가하고선 그렇기 때문에 또 쉬고 싶어도 거의 못 쉰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요구하는 뭐 배송의 량, 뭐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권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업무 자체를 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뭐 백업 기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대리점마다도 다 편차가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분들도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게끔 해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휴식권이 없잖아요. 건강권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근로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계약상의 불리함이 많아요. 개인한테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지역을 평가해서 대리점이 통보를 내립니다. 너희 그 CS 여기 빨간 불이다. 안 좋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대리점 쪽에서는 이 지역이 평가가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은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놓게 되는 거죠. 너 이거 감당 안 되는 시간 내에 배송 못 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회수해 갈게. 일부 물량을 에서 회수를 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줄어요. 절반 정도면 소득도 그 반으로 줄게 되거든요. 기름값 유지하고 보험료, 기타 등등 부대 비용 등 그거 유지를 절대 못해요. 거의 퇴사 통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계속 받는 거네요. 구조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장점도 있겠지만은 문제점 역시도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택배 회사들은 지역을 딱 떼어주거든요. 물량이 원래는 1,000개였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3,000개, 4,000개 되잖아요. 본사는 대리점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넌 알아서 그걸 배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대리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예전 전통적인 택배 회사는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다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다고 보여진 거죠. 시스템으로. 그 평가 시스템으로.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 두고 못하면 이제 뭐 물량을 안 주거나 뭐 지역을 회수하거나 불공정 거래나 뭐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해지했다. 뭐 부당한 해고로는 볼 수 없나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라는 이제 대리점법상의 규정이 있거든요. 업체 측에서 대리점한테 요구하는 것이 선택을 가장한 강요예요. 이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야, 일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걸 못하면 그냥 우린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할당량을 주고 이거를 반드시 채워 라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인사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건 뭐 그냥 실질적으로는 강제다 라고 만약에 좀 선회해서 해석해가지고 적용이 된다면 동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캠프에 들어가 보시면은 폭염 속에 엄청 열이 뜨거워져 있어요. 온도계로 측정은 뭐 35도 들어가 있으면요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야, 35도예요? 심지어 이게 35도도 저녁 9시 넘어서면 선선할 때예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 같은 거라도 자주 마셔줘야 되는데 물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허락을 맡아야 돼서 겨우겨우 얻어먹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물은 좀 줘라 좀. 진짜 인간적으로. 치사하게. 네. 야박하네요. 그 정도는 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소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물은 좀 먹게 해줘야죠. 그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휴게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계시거든요. 정해져 있는 휴게 공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랑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노동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 기간제법, 그리고 파견법에는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들을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냥 소속이 다릅니다. 아예. 본사 소속과 대리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다른 회사 사람인 거예요. 너는 대리점이 챙기겠지라는. 그렇죠. 아, 그러면 뭐 대리점한테 너네 기사들 좀 챙겨라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좀 따져봅시다. 그럼 대리점 소속이니까 뭐 대리점에서 그럼 뭐 에어컨을 갖고 와요? 그래도 잠깐 이렇게 세워줘요? 만약에 그 대리점이 계약이 이제 해지됐어요. 그럼 뭐 에어컨 그때 띄워갖고 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그 직고용한 그 기사분들은 내부 공간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계속 나오는 공간이 있잖아요. 복지 혹은 뭐 호혜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이거 거의 생존 문제던데 거죠.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한국 지형 같은 경우에는 산을 깎아 만든 지역도 많고 아직 개발이 덜 된 곳 같은 경우에는 6층짜리 건물들도 엘베 없이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할당받은 사람들도 모두 다 7시 안에 동일한 시간에 끝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매일매일 진짜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배송하다 보면은 잘못 갖다 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5배송을 했다고 캠프에서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은 배송에 대한 수수료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게 되고요. 물건을 회수해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건을 회수해 온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야 배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건이 문 앞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객님을 깨울 수도 없거든요. 깨우게 되면은 고객님이 불만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불만 접수조차 CS에 반영이 됩니다. 100% 비용 청구가 되고요.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5배송을 했을 경우에 회수해오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100% 비용 청구가 됩니다. 5배송이 자주 일어나요.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요. 빠르게 배송을 해야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배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5배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하겠다. 네, 전부 다 기사님 책임입니다. 이게 문제 많아요. 그걸 회수를 해오면은 내용물을 원칙적으로 다 확인하고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고서 이게 맞다 싶으면은 회수해가지고 오는데 거기 안에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비용 청구를 하게 돼요. 기사님들이 그래서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물어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 그 물어내는 비 진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55인치 TV에다가 캣타워 같은 거 되게 부피가 큰 거는 엄청 크거든요. 뭐 그런 것도 오고 매트리스도 오고 다양하게 옵니다 물건들. 배송 수수료는 무조건 다 동일하고요. 택배 그 물건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배송료가 똑같이 측정이 돼요? 크다 그래서 돈 더 많이 받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래서 그렇죠. 안 그래도 기준이 이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회 이상 배송 시에는 13kg으로 중량을 이제 제한하고 있고 그걸 넘으면 인간적으로 화물로 가야죠. 이건 그렇죠. 택배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권장 기준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55인치 TV가 왔는데 나 이거 배달 못해. 나 배달 안 해. 거절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례처럼 거대한 시스템이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발달 등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흐릿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만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서비스 뒷면에는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나타날 텐데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주들도 조금 양보하고 소비자들도 조금 양보를 한다면은 우리 역시 계속해서 이 편리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전달해 봅니다. 자, 복면 제보 계속해서 이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면 제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